자, 안녕하십니까. 독야안의 경매왕의 독야안입니다. 일주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안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읽어가면서 또 이제 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은 왜 하필 부여에 토지를 샀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예, 정말로 왜 부여에 샀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당시 시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대전 공주 영기, 어디가 행정수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어디에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고요.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그 행정수도 예상 지역에 밭고랑도 산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무지하게 이제 바빴던 시절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보유 자금이 적은 관계로 생각을 깊이 하기를 공주나 이런데 청양, 영기, 대전 이런데 사는 것도 좋지만 공주 옆에는 부여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정말로 또는 영기가 된다면 반드시 그 주변에서도 지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기를 노렸던 것도 아니고 거액의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 초장기 갈 생각을 하고 소액의 돈만 투자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샀던 게 부여입니다. 부여. 그렇게 샀던 게 그렇죠. 자, 경쟁이 심한 곳에서 놀 이유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심한 곳에 굳이 찾아가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죠. 천천히 여유롭게, 즉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자, 경쟁이 한가한 곳일수록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지만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이제 살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물론 제가 사놓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당시에 부여는요, 공주하고 서천간 고속도로를 뚫고 있었고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요, 계속 이렇게 공사를 닦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전답 임야보다는 잡종지가 하다못해 동네 주민에게라도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자, 요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상 이렇게 임야를 많이 사시죠? 어떤 투자를 이렇게 공동 투자 하나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임야를 삽니다만은, 저는 이제 공동 투자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저는 다 대지를 샀습니다. 대지. 그냥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어요. 그렇게 해도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를 공동 투자하는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자기가 살아 생겨내는 빛을 보기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알아서 해야 돼요. 토지라는 것은 토지 수요가 적죠. 전국이 개발붐으로 들뜰 때, 돈을 투자할 곳이 없을 때 토지는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토지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불경기 5년을 겪으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경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반적인 임야 투자 이런 거는요, 정말 돈이 한번 들어가면 블랙홀처럼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였기 때문에 그 토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죠. 사실 전혀 가본 적도 없는 부여인데 옛 백제의 수도였다는 점과 백마강과 낙하암 등에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토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서 자주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백마강입니다. 백마강. 그 다음에 낙화암은 우리 이제 그렇죠? 나라가 망할 때 삼천 궁녀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강에 이런 어떤 설화가 있는 그런 거죠. 실제로 가보면 그다지 높진 않지만 떨어지면 사람은 충분히 죽을 정도는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국사책에서 배웠던 어떤 그 향수는 아니고 뭔가 좀 친숙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던 것이고, 그래서 그 물건이 부여에 나왔다 싶을 때, 이 물건이다라는 어떤 그 강한 끌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샀죠. 물론 이제 그, 너무 작은 돈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런 부담 없이 샀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사고, 100만원으로 사고, 2천만원에 팔다.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홍산면 토지를 사는데 총 들어간 비용은 650이고요. 한 달 만에 55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투자는 100만원이죠. 이때 이자가 7%였으니까 연 39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잊었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매 교육을 하거나 지속적인 투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물건을 사두고서는 두 번 돌아보지 않는 습성이 작용한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물건을 사고는 두 번 돌아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예. 그런 거죠.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에서 설명했듯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짧게 느끼는 비법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요 책을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긴 시간을 짧게 느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재밌게 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죠. 그런데 너무 지루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똑같은 3년을 기다리거나 똑같은 2년을 기다린다고 할 때 누구는 되게 지루해서 미치겠고 누구는 되게 금방 지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절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긴 시간을 짧게 느끼는 비법 이런 거는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은요 어차피 장기 투자입니다. 짧게 팔고 사고 싶으시면요 주식을 하십시오. 주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속성 자체가 느린 곳에 와가지고서는 왜 느리냐고 뭐라고 하면 조금 모질라는 것 같죠. 자,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홍산면 주민이라고 하면서 파산재단인 홍산신협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느냐라고 묻더군요. 자, 신협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요, 이 신협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어서 이 신협 건물이 있고요. 건물 주변에 이렇게 여기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나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협의 업무를 이 신협이 여기서 업무를 보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이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건물을 유지할 수가. 그런데 이 땅은 저한테 팔리고 여기 건물은 그때 한 1년 반 있다가 다른 사람, 이 시골에서 사는 유지한테 매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지의 사위라는 사람이 전화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야 뭐 별 생각 없이 샀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저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 신협 건물이 매각되면 요거를가 팔릴 줄 알고 사신 거 아니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런지 모르고 산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물론 알고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썼죠. 다만 작은 돈으로 전답을 사봤자 소규모 평수라서 향후 매매 가능성이 적을 것을 대비해서 잡종지 겸 대지를 매입했을 뿐이고 그때 마침 그 물건이 보였을 뿐이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제가 마우스를 잘못 돌렸습니다.
이 땅의 공시가격이 1200만 원이었고요. 홍산 신협이 망하기 전에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할 때 가격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등기 이전을 받았을 때, 등기부 등기 권리증을 보니까 홍산신협이 일반 개인에게 2천만 원의 땅을 매입했더군요. 제가 샀을 때보다 3년 전에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물은 3천만 원에 3천이라면 내가 흔쾌히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 3, 4년 전에 2천만 원에 팔린 홍산신협이 샀기 때문에 그 뒤로 경기가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천 정도면 내가 팔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장인어른에게 말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끊었습니다. 자, 장인어른은 신협 건물을 매입하고 사위에게 건물 관리를 시킬 생각이었나 봅니다. 금요일이었고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장인은 1400 정도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말이 3천만 원을 줄 거면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현주민들한테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팔지 아니하고 버팅기기에는 뭔가 좀 저도 좀 이걸 놓치면 안 팔리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났지만 저는 지금이 아니면 향후 몇 년은 묵혀둘 것을 생각하니 서둘러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천만 원 아래로는 절대 팔 생각이 없으니 그런 줄 알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그렇게 팔겠다, 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정말 저는 당시에는 2천만 원 이하로는요.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IMF 때 홍산신협이 IMF보다 전에 한 2천만 원에 이렇게 매입했던 땅인데, 근데 그 뒤로 IMF가 극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또 2천이라면 차라리 이걸 묵히는 게 낫지 어떻게 2천 이하로 팔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고집을 했던 거고요. 여기 표현이 있죠. 그동안에도 잘 살았는데 헐값에 파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이든 간에 중요한 건 안정성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요. 빨라도 20대 중반에서 길어야 30년 정도 돈을 벌고 60세가 넘으면 좀 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짧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테크를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안정성입니다. 예. 경매를 선택하더라도 경매의 종목 즉 토지, 건물, 빌라, 아파트 등을 선택하더라도 역시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돈이 블랙홀에 빠지듯이 무엇인가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지, 전답, 임야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토지도 모두 매매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이면은 사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제 뭐 들어오겠지 또는 뭐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조건이 성취된다면 그때 빛을 발휘하겠지. 요런 형태로 투자하는 거를 투자한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건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나마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충분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냥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누구나 하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특히 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판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좀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좀 많이 당하는 편이죠. 홍산면 토지는요, 보유기간이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장기 보유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이 일찍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은 매매 가능성이 높은 마을 속에 있는 잡종지였다는 점이 핵심 키워드죠. 자, 매매 가능성이 높은 마을에 있는 잡종지였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토지를 산다고 한번 생각하고 가보세요. 휑합니다. 어디에 뭘 사야 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평창이 오른다 그러면 평창이 어디에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는. 순전히 지도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놈들만 있는데 그것도 성사되기는 어렵죠. 중요합니다. 토지는 매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경매 강의를 할 때 빌라나 아파트 같이 그런 것들을 살 때는 매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제가 강조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토지는요, 매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 수요층이 넓기 때문이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팔아먹을 수 없는 7부 능선에다가 땅을 사놓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 없이 자신의 귀중한 돈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돈을 벌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한정된 자신의 자본을 언제 팔릴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곳에 초장기 투자를 해놓으면 어쩌란 말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홍산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역이고 고속도로가 그 앞을 지납니다. 나중에 옥산면에 제가 경매 연수원을 하나 삽니다. 옥산면이요, 홍산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인 공주 서층간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홍산면에서 돈을 벌었던 기억을 가지고 옥산면에 단독주택이 나올 때 경매 연수원을 꾸미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물론 이것도 한 2, 3년 있다 팔았습니다. 한 5천엔 사서 1억 초반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택가 창고 2개 그리고 주차장 부지와 뒤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앞에도 잘 설명했듯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홍산면을 알게 되면서 옥산면도 투자할 수 있었듯이 한번 성공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중요하죠. 일단은 이 홍산면에서의 어떤 교훈은 뭐냐면요. 나라가 드글드글 끓을 때 목적지, 즉 투자가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한 그 투자 타겟의 주변을 때려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잘 된다 그러면 어디에 그냥 홀려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자본 투자 비용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꼭 그 과열 현상이 있는 곳 이외에도 그 주변의 어떤 물건도 투자로서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경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누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되기 힘든 일이죠. 1년 반도 안 돼서 갑자기 전화 와서 팔아라라고 하는 거 상당히 정말로 돈이 굴러 들어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건은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요. 1년에 39만 원의 이자가 나갔으니까 총 1년 반 정도라고 보면은 한 55만 원, 60만 원 정도 안 투자됐어요. 이자까지 하면. 그럼 한 16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2천만 원으로 팔았으니까요. 실제로 번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냥 총 650 들었다고 치더라도 2천에 빼면 한 1,400 정도 남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오래돼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자면 공시가격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 공시가격일 때 저는 600에 산 거죠. 500 얼마에 해서 총 비용 600에 산 거죠. 그러니까 시세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밑으로 샀고 판매 가격이 2,000이었으니까 판매 가격 대비하면 한 30% 정도에 산 거죠. 그리고 이때는 실거래 의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에 신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부여에 이 100만원 가지고 투자해서 돈 번 사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죠? 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저희 그 최고위 그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다음 달 말에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를 거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기를, 어떻게 총 실투입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1000만원 투자됐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에 40만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1억을 투자해야 월 1억 투자하면 연이자를 한 100만원 있다가 왔다 갔다 번다고 봤을 때 40만원을 벌면 1년에 한 480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를 좀 주더라도 뭐 한 400만원 언저리는 충분히 벌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4억에서 3억에서 4억 정도를 적금을 들어놔야 벌 수 있는 이익을 1000만원 가지고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은 경매를 제대로 배우시면 이런 일들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건을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했는데, 이런 물건 한 10개만 갖고 있어 봐요. 그럼 말년 편하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미래로 이렇게 크게 많이 성공을 할 걸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배워놓고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돈이 가고요. 이제 시간만 걸릴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카페 공지를 보시면요. 토요 알토란 40강을요, 무료로 이렇게 제가 일정 공개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무료로 강의를 하게 되면요. 40강 정도면 20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 8개월 정도를 무료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토요 알토란 강의 요 스케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끝나면 또 20개월에 한 번씩 처음부터 새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서 팟캐스트에 붙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요, 토요 알토란 강의 40강입니다. 제가 이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처음 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념이 있었습니다. 이 협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운 5가지 방향인데, 그 중에 한 방향이 경매 저변 확대입니다. 경매판은 정말로 아사리판이죠. 온갖 하수들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꾼들도 많이 판을 치는 시장이죠.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경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구상한 거는 2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째가 올바른 지식이어야 한다. 그쵸? 올바른 지식이어야만 보급을 해도 덕이 되는 것이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걸 보급하면 그게 나쁜 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어야 하고요. 그런 올바른 지식이라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요게 저의 이제 2가지의 포인트였습니다. 즉, 올바른 지식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공급을 해야만 경매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매의 저변 확대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그냥 학원비나 벌고 말던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저의 성격인지는 모르지만요, 경매 분야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그랬고요. 그게 지금 서초동 법원 앞에 있는 컨설턴트한테 이제 당한 케이스인데요. 그걸로 소송 백날 해도요, 안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놓고도, 이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말년돼서 항상 잔돈푼에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한 2, 3억 정도만 있으면은 부자로 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존재함에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사는 것을 보면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심정입니다, 제가. 물론 전세 살면서 나는 만족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부자는 전세는 안 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매의 효과, 즉 이렇게 정치인이라든지 이번에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많이 된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경매로 돈을 벌 능력이 있었다면 왜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신세를 망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매가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바르게 전파하는 행위는 나에게 복을 짓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 프로젝트로 이제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히 지금 들어오셨던 뭡니까 이거 팟캐스트 강의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프로젝트, 부자 만들기 계획을 1단계를 실시했다면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토요 알토란을 40강을 정리를 했습니다. 40강은요. 한 달에 2번씩 하면 20개월이 걸리고 1년 8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굵직굵직한 주제 이외에 자잘자잘한 돌에 해당하는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차피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겠죠? 부담 없이. 한번 살짝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강부터는 뭐 법원 경매와 공매의 매력, 용어, 진행 절차, 입찰장의 모습과 주의사항, 경매 정보 사이트, 온비드 보기.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손안의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시대는 넘었습니다. 전자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해선 사기 안 당합니다. 이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넣었고요. 그 다음 배당 공부의 한계와 절차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강에서 20강까지는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15에서 19까지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상가, 점포, 근린주택, 근린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전답, 미미아, 토지 투자하기. 이런 형태의 이제 주안점을 뒀습니다.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각 어떤 종목별의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회는 이거는 마우스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21회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요렇게 지분경매, 요런 형태를 했고요. 전세권하고 임대차에 관한 부분은, 현대인의 필수 상식 중에 하나죠. 임대차의 상식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은 31회 등기부를 보거나 위반건축물을 살펴보는 거. 위반건축물을 살펴보는 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찰표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해서 즐거운 명도를 해야 되는 이유, 주는 명도와 주지 않는 명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어떤 형태를 갖춰서 어떤 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것인가, 이게 39회입니다. 40회는 이제 3천만 원으로 경매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한 60회, 70회까지 갈 수 있는 주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냥 40회에서 마무리를 친 이유는 그래도 1년 8개월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시 한 바퀴를 돌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1년 8개월이니까 10바퀴 돌면 18년 걸리는 거죠. 거의 그렇죠. 자, 3천만 원으로 경매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자, 요거를 정한 이유는 소액 투자, 즉 돈을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즉 경매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정한 주제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카페입니다. 협회 카페에 오셔서 이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도 하셔서 888-5704죠.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다음 일정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는 하다 보면은 매달 2번이지만 어떤 때는 쉬다 보면 한 번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락하시고 궁금증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알토랑 40강 강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